또 하나는 남편의 그 자율주의 출산에서의 남편의 역할 혹은 그 동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트라우마는 없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라가 꼭 함께 하는 것이 얼만큼 뭐 좋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처음에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먼저 그 본딩과 남편의 역할 먼저 말씀 듣고 질문할까요? 이 출산 현장에 전통적으로 원래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산의 경험이 아주 많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산파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물이라도 좀 떠주고 엄마를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이게 또 엄마가 진통하는 엄마들이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가 보조가 붙어요. 이게 성경에 제가 이렇게 저희 병원에 그 처음에 개원할 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인데, 이게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혹시 아니어도 이게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문서화되어 있는 산파라는 말이 나온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낳기 전에, 모세가 낳을 거를 그 당시 애굽의 왕이 이거를 막으려고 나오는 아들들은 다 죽이라라고 누구한테 명령했냐면 산파인 시브라하고 부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산을 도울 때 걔를 지그시 죽이라. 그게 뭐냐면 아까 나와서 한 1분 정도는 안 울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눌러놓으면 그냥 숨 먹는 거거든요. 그럼 5분 지나면 그냥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휴 나왔는데 죽어서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이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즉 생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뭐라고 기지를 발휘했냐면, 히브리어인은 아기를 너무 잘 낳아가지고 내가 도착을 했더니 벌써 아기가 나와서 울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파가 축복받게 된 직업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이 산파가 누가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아기를 받는 것이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서로 아기 많이 나니까 다산하는 문화에서는 산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자격증을 주거나 의과대학을 나오거나 조사나 학교를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산의 역사에서 이 산파를 몰아내는 역사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 산파가 필요해서 데려다가 쓴 역사도 있었는데, 미국의 분만 병동이 들어오면서 이 산파들은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대로 배제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출산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익숙하고 나를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이지 의료적인 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만일에 하나 때문에 의료진에 쓴다면, 그러면 의료진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 경험 많은 조산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이 사람들은 4년제 대학 나오고 2년 동안 대학원으로 조산학을 또 배우고 저희 병원에 와서 2년 더 배우고 3년쯤 돼야 산모 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산파와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이 제가 7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산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의사가 내가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산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출산 동반자 둘라 역할을 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출산 동반자 책을 쓴 사람이 미국의 그 둘라의 원조예요. 둘라 협회를 만든 사람이 쓴 거예요. 우연히 대학생 하나를 출산 현장에 넣었는데 너무 산모가 좋아하고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료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출산이라는 걸 배워서 그 자리에 가서 엄마를 도운 거죠. 근데 저도 그 역할을 해봤더니, 문헌을 찾아봤더니 둘라 이 조산을 돕는 사람들이 참여한 출산이 제왕절개율이 반이야, 25%가 줄고 무통분만 사용률이 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 진통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눌러주고 배 쓸어주고 부채질해주고 물 떠주고 이런 여성의 아주 그 디테일한 손맛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또 아빠가 옆에서 든든히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을 엄마가 너무 편해한다는 거죠. 긴장을 하지 않고 가장 이완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출산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출산 현장이라는 게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현장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빠조차 이 다리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위에만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도 부르기 전에는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진통을 해서 정말 필요하면 별로 상관을 안 하세요. 근데 출산 준비할 때는 그런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출산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모르고 진통에 들어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만일의 상황을 지켜주면서 엄마도 케어할 수 있는 산파. 이 사람들은 의료 현장의 의료인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둘라 역할 같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붙는 거죠. 아빠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존재 역할만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쓸데없는 짓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손 이렇게 탁 치고 거절당한 아빠들, 상처받은 아빠들도 꽤 있고, 아빠들은요 한 이틀은 버티세요. 잠 안 자고 뭐. 근데 의외로 아빠들이 체력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엄마는 막 몸이 막 땀이 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씩씩거리고 이제 좀 운동할 만하네, 지금부터 진통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일어나는데 아빠는 피곤해가지고 한 이틀로 3일을 밤을 샜더니 너무 초반에 힘을 빼버린 거죠. 근데 아빠도 내 출산으로 나도 유대감을 즐기고 싶고 이 모든 과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면 결국은 그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라가 끼는 것이 정말 거북하지만 저희 병원은 그래서 둘라를 미리 붙여주지 않고 정말 아빠라고 퇴단해보다가 그때 하면 어떨까요? 할 때 저희가 둘라를 투입하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빠가 아무리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현장에 없는 거가 있는 거는 엄청난 그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저희 병원이나 이런 자연출산 자체를 아예 시작을 안 하세요. 근데 일단 이런 곳에 온 분, 여기 온 아빠들은요 일단 자격이 다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엄마들이 허락하고 데려온 분들은 바로 들어오셔라, 열심히 해라 이 뜻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켜볼게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안 오셨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바쁘고 삶을 사는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나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엄마들 누구랑 애 낳고 싶으세요? 의료진이에요? 아빠예요? 그래 싫어도 아빠가 있어야 내가 정신없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들이 왜 똥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가는 줄 아세요? 진통을 하는 과정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사실은 밖에서 기다리면. 그리고 한 번 진통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둘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호흡하세요, 이완하세요 그러면 손을 꽉 잡아요. 못 나가게 해요. 원장님 계세요. 이러면 이거를 뿌리치기가 참 어려워. 야 안 되겠다, 나 이게 둘라 해야 되겠다. 밖에 들고 바쁘니까. 그리고 밤을 꼬박 새면서 또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 엄마가 나를 원장으로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밤새 손잡아준. 그래서 한 외국인은 저한테 내가 하도 귓속말로 이완하세요, 호흡하세요 했더니 아기 낳고 나서 편지를 쓰면서 나한테 Dr. Whisper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은 좀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귓말에 속삭이는 건 아빠 이해는 안 하는 일인. 그런 친밀한 행동을 사실은 아빠가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과정을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보잖아요. 교육 때까지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던 아빠들이 교육이 딱 끝나고 나서는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엄마의 표정이 밝아져요. 둘이서 이제 합의가 된 거야. 출산하고 나면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손을 내밀고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았습니다. 진통 한 3일을 하고 4일을 할수록 내가 4일 동안 뭐 하는지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단편적인 인간관계가 진정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관계죠. 이렇게 의료진하고 교류가 일어나는 게 있을진데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된다? 아니, 부모가 되는 과정이 진정으로 서로의 모든 거 정말. 여러분 방구 트셨으면 굉장히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출산 트면 정말 그러니까 둘, 셋 낳는 거예요. 거기 트라우마가 있는 이유는 정말 하기 싫은데 끌려간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디스를 하고 네거티브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되는 글들은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산을 하는 문화에서는요, 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이 위주로 생각하는 여성의 섹시함, 성의 어떤 미묘함, 그런 보는 즐거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출산을 같이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성 입장에서는 출산의 오르가즘이라는 걸 느껴요. 근데 남성들은 오르가즘 얘기하면 여자들이 포르노 잡지에서 막 이렇게 액션 취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여성의 오르가즘은 엑스타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산의 아주 짧은 순간에 그 강렬한 옥시토신, 이 엑스타시를 경험하면 제가 교육 때 이제 동영상들을 보여드리거든요. 뭐 별의별 아까 막 우는 아빠, 막 희거리고 막 다 죽어가던 엄마가 막 살아나요. 그럼 아빠가 당신 아까까지 다 죽어갔잖아. 이게 여성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야 배고파. 너 빨리 그 사진 찍어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산을 온전히 보내는 과정을 의료진이 지켜주고 이거를 잘 경험을 하면 정말 축제같이 느낄 수 있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뭐하고 했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순간부터는 이걸 일부러 누군가가 얘를 띄워놓고 엄마를 띄워놓기 전에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거에 여러분이 귀가 솔깃하기 전에는 이 아이, 아빠 안 떨어져요. 아빠가 직장에 가서도 이 아이를 한번 알아본 느낌을 이 애기 피부 한 번도 안 와보셨죠? 이거 안아보면 처음에 자기 아내의 손잡은 느낌하고 또 달라요. 얘를 못 잊는 거죠. 이것도 성이에요, 하나의. 이 피부를 아는 걸 못 느껴서 어떤 아빠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쓴 아빠가 여기 숙인 안 실렸는데 자기가 출산한 지 일주일 되고 집에 들어가는 전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면서 아기에 안았던 거 아내의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아픈 모습이 생각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가슴이 막 쿵각거려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서 막 미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3명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언제 떨어지느냐? 엄마가 모유수유를 해서 이제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아기가 이제는 누가 봐도 엄마도 웃고 아기도 웃는 표정이 있을 때,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100일 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아기가 걸어 나가기 시작하고 엄마로부터의 이 바운다리에 벗어나는 3살이 될 때 분리가 일어날 때 그때 이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슬슬 아빠가 다시 들어오고 아기가 다시 생기니까 생리 몇 번 안 해보고 또 아기 갖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생기는. 태가 열린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이유 때문에 중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트랙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이 출산에 참여는 그 가족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둘라는 뭐 돈의 여유가 없어도 하세요. 이거는 그냥 무통구만 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하는 거를 둘라를 한번 써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둘라 선생님을 제일 먼저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해요. 그 표정이 달라요. 원장님은 나중에 사진 찍으러 잠깐 갈 때 찍으면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는데, 둘라를 볼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처음엔 좀 시샘을 했어요. 아니 둘라한테 저렇게 내가 더 고마워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 그러니 아빠한테는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전우회란 말이 나오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전우회가 생긴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회. 그 아까 봤던 영상에서 그 나에게 자연주의 출산이란 이 질문을 가지고 원장님하고 원장님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자연주의 출산이란 가족의 탄생. 그러면서 두 분이 찌찌뽕 뭐 이러시더라고요.